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보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기본 감정. 네, 심리학에서 감정이라는 주제는 보통 기본 감정 위주로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을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그게 공포,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놀람, 요 6개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은 5개 감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놀람이 빠져 있죠.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추가를 해서 괴로움과 따분함, 안도, 바람, 욕망, 그리고 황홀감 5개를 기본 감정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도 문화와 관계없이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 몇 가지 감정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 감정을 경험하는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인들의 자기 인식이 이상적 자기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보다 나의 잠재력이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가치를 더 이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인식에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의 경험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괴로움, 따분함 과 관계된 경험들이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좀 많이 경험하는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인 분노가 좀 깔려 있다라고 드린 말씀이 이제 맥락적으로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대표적으로 공포, 불안, 놀람, 괴로움도 그렇고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들은 그 개체의 생존에 도움을 주죠.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은 그 공포를 나한테 느끼게 해준 대상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포를 못 느끼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안이나 슬픔 같은 것도 슬픈 일이 있으면은 정말 싫다. 왜 나는 이 슬픔을 겪는 걸까 하면서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슬픔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불안이라는 감정도 명확하지 않은 나한테 위기를 줄 수 있는 존재나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험되는 감정이거든요. 그럼 뭔가 대비를 하겠죠, 이 사람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비를 해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꼭 해롭다고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감정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죠. 신체적인 반응으로 일단 오기 때문에 달라진 어떤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표출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두게 되면은 목표를 찾지 못한 에너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점점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차는 기본적으로 체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체력이 약하다든지, 누구는 심장이 되게 약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에게 오는 그런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겠죠. 성격적인 이유,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의 감정 표현이 바람직하다라고 학습을 했다든지, 특정 문화에서 억압되는 감정,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감정 표현에 개인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감정은 경험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 표현을 아예 차단을 하거든요. 일본 문화는. 엄마 아빠한테 자랄 때조차도 감정을 100% 경험하고 표현하는 게 제한이 돼 있는 문화다 보니까 그걸 내가 표현해야 된다는 인식부터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런 화가 나는 일을 많이 경험을 할 텐데 이건 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우리식으로 화가 나니까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본식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렇죠. 감정 이해가 곧 자기 이해의 출발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켰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지를 생각해보고 이해한다는 게 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경험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했을 때 이런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구나.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경험을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나를 잘 이해하고 또 성숙해지고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노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내가 공격받았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내 걸 뺏기거나 내 영역에 누가 침범했거나 했을 때 그런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되찾는 이런 행동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참으면은 내 걸 뺏기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나에게 불러일으켜진 그 에너지를 어디에든지 써야 된다. 우리 옛말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에든지 이걸 쓰지 않으면 불균형한 신체적인 반응 때문에 이제 뭐 병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분노로 인식하지조차 못하게 만든다라면은 그건 또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이제 억압을 해서는 안 되죠. 자, 혐오라는 감정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럽다라는 표정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역겨운 표정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이 혐오가 이제 사회적 감정이 되면서 누군가한테 혐오를 느낀다라는 것은 이제 저 사람을 격리시켜야 된다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이제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이런 해가 되는 발언이라든가 생각을 얘기했을 때 혐오를 그 사람한테 느낀다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사회로 풀려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혐오라는 게 이제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의 윤리나 법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일단은. 근데 또 이런 혐오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을 나와 구별하고 저 사람을 차별해야 된다는 결과로 또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는 참 역겹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숨쉬고 살면 안 돼. 혐오 자체는 기본 감정이지만 누군가에게 혐오를 느끼고 그 혐오를 어떻게 표출하는지는 상당히 또 문화적인 감정이 될 수 있죠. 따분함이라는 감정은 좀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가만히 있으면 막 따끔따끔하고 사람들은 그 항상성이라는 거를 유지를 합니다. 그 신체의 흐름들이 신체 장기들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너무 자극이 없으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항상성이 깨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긴장도 가끔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그런 높은 고자극 경험에 이런 항상성의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자극들이 오지 않으면 바로 이걸 이제 지루하다, 따분하다라고 느끼기 쉬운 것 같습니다. 바람도 전통적으로는 정서, 감정이라고 잘 규정되지 않던 주제였는데 한국에는 이 바람을 감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유학에 보면 실정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갖는 7가지의 대표적인 감정,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욕망이라는 부분이 바람이라는 부분이 이제 감정에 포함이 돼 있죠.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뭐 어떤 단일한 감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란다는 것에서 이제 수많은 다른 감정들이 경험이 되죠.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감, 바람이 좌절되었을 때 좌절감이나 분노 이런 식으로 이 바람에서 나오는 2차적인 감정들이 무궁무진하죠. 네, 기본 감정은 심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6가지 정도로만 분류를 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뭐 지루함이라든지 바람, 안도감, 괴로움 등등의 이제 감정들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뭐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어떤 맥락에서 경험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는 역시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